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소서형 제이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문제 해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은요, 이전에 여러분 동영상 봤나요? 성공 경험? 성공 경험과 문제 해결, 이 두 개는 요즘에 가장 핫하고 핫한 트렌드를 타고 있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한 2, 3년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똑같아요. 구조화된 채용, 직무중심 채용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과거에 문제를 해결했던 분들이라면 그 해결한 방법을 통해서 미래에도 똑같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과 예측을 하는 활동이 어차피 채용이기 때문에 자소서에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혁신적으로 사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건, 혹은 창의력으로 해결한 사건, 혹은 뭐 전략, 뭐 분석력, 기타 등등 뭐가 됐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어떤 방법을 써서 해결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PT 면접이나 면접 때도, 일반 면접에도 똑같아요. 문제 해결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첫 번째가 사실 마지막이기도 해요. 뭐냐면 문제 상황이 있으면 그걸 바로 즉시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드릴게요. 더워. 너무 더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혹시 창문을 연다, 에어컨을 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하나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있던 겁니다. 즉 문제가 보이면 그 보이는 현상을 해결하려는 여러분 패러다임 속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은 너무나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여주는 것을 해결하는 일시적인 해결책은 원하지 않습니다. 즉 문제사항이 발생되면 그 문제사항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매우 덥다고 그랬죠. 이 더웠을 때 제가 그냥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더운데 창문 열면 어떻게 되나요? 에어컨 틀면 어떻게 되나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해결해야겠죠. 또 내가 덥다고 했을 때 그냥 제가 원래 열기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는 그 자리를 생략을 하고 바로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직무에서의 전략들을 고민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아이디어를 먼저 막 말하고 싶거든요.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잠시 누르시고 문제 해결 파트에서는요, 첫 번째,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적으신 다음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바로 아이디어가 나오면 되냐?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에 그 생각한 아이디어 앞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인식과 근거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많이들 이렇게 작성을 해요. 2017년도 학교 앞에서 저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수박 주스를 개발했습니다 라고 쓰기도 하고요. 혹은 저는 2017년도에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창고가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쓰기도 합니다. 혹은 저는 학교 앞에서 땡땡땡 마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A라는 상품이 잘 팔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잘 팔리고 있던 B라는 상품 옆에 A 상품을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 A라는 상품이 매출이 30% 늘었습니다 라고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매대를 옮기고 수박 주스를 만드는 거 매우 좋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긴 하지만 결과물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커피숍에서 일을 했을 때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 그거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즉 매출이 왜 떨어지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게 생략됐고, 두 번째, 창고가 효율이 안 좋았을 때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창고가 관리가 안 되는데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창고가 그냥 관리가 안 될까? 그 도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도둑이 있었다면은 새콤을 달아야 되는, 아무튼 그 경비 업체를 달아야 되는 거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또 A라는 상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B라는 상품에 옮겼다고 해서 잘 팔릴 이유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문제 해결 자체가 이렇게 바로 A는 바로 B로 해결되는 경우는 대부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구조화, 그 다음에 과학화, 직무중심 채용이 뭐냐?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서 미래를 유추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즉 문제 해결하는 패턴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써주고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동일한 패턴으로 해결될 것인가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문제 상황이 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자, 문제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문제의 원인이 있고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면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즉,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문제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의 해결책을 찾을 때 근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표를 핑핑뿅, 뿅뿅뿅. 자, 물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게 문제의 인식 단계고요. 인식 단계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해결하는 것,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대각선으로 문제 상황을 바로 해결하려고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문제 상황을 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문제 인식, 그다음 문제 인식을 아이디어로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거, 이 두 개만 챙겨주시면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의 탁월한 해결사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어렵지 않죠? 이상 마무리할게요. 끝!